네, 저 부천 청소를 학원의 교무실장 김준규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어려우면 걱정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근데 사실은 좀 현명한 사람들은, 입시를 또 잘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걱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단적으로 예를 들어드리면, 평균 저희가 이제 3등급 정도를 맞으면 인서울의 끝자락에 있는 학교들을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줄여서 국순세당이나 광명상가 이런 학교들이고, 인하대, 야주대, 그 다음에 뭐 가천대라든지 요 근처에 있는 카톨릭대, 뭐 인천대 정도 학교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3등급의 원점수를 한번 보시면, 시험이 어려워지면 원점수가 어떻게 되죠? 내려가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70점 정도를 맞으면은 3등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려워졌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냉정하게 좀 잘 보시면 부정적인 요소만 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 긍정적인 요소들을 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시험이 어렵게 나오면 학생들이 패닉 상태가 돼요. 아까 이제 저희 센터장님이 애가 몸져 누워 있을 거라고, 그게 일반적인 반응이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 단계를 지나서 뭔가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제 그 차이가 재수를 하느냐 재수를 하지 않느냐를 가를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시려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일단은 이번 시험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특징은 영어죠. 그러니까 한번 해보자는 식의 시험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 기관에서는 이런 이제 대범한 발표를 했더라고요. 1등급 비율이 1%대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또 여러 기사들을 받아 쓰고 그래가지고 이제 거의 그게 기정사실처럼 돼가고 있는데, 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예측은 틀립니다, 원래. 네. 예측대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될지는 7월 2일 날 결과가 나와봐야지 알겠지만, 분명한 거는 4%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당장 문제가 생기죠. 이게 절대평가인데 상대평가하고 구별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왜 절대평가야? 이런 식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런 거죠. 절대평가면 절대평가밖에 좀 쉽게 내면 좋겠는데, 금년에 의대 정원이 늘어나는 이슈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측면들 때문에 쉽게 낼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만 인식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까지는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는 있죠. 6월달 평가원 만큼 시험이 어렵게 나올 거냐? 그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 드리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평가원은 평가원 모의고사를 통해서 실험을 합니다. 데이터를 얻고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수능을 어떻게 낼지를 계획을 하게 되죠. 그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이건 재수생들만 알고 있는 비밀을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이제 재수학원에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떤 과정으로 재수를 하게 되는지를 이렇게 잘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위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데, 이렇게 하시면 재수합니다. 이런 요지가 아마 될 겁니다. 보통은 평가원에서 발표는 안 합니다. 명확하게 이야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대충 1등급을 어느 정도에서 맞추려고 한다라고 저희는 예상을 하냐면 7%대에 맞추려고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10%면 너무 많고요. 10%면은 인서울 라인까지 학생들이 다 영어를 1등급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고, 4%면 절대평가니까, 저희가 상대평가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이제 그 중간 정도를 저희가 이렇게 잡는데, 금년에는 의대 정원이 늘어나면서 의대 지원할 수 있는 애들을
마냥 이렇게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렵게 내려고 하는 건 분명하지만 분명히 이번에 아마 출제자들이 깜짝 놀랐을 텐데 깜짝 놀랄 만한 수치가 나오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9월달 평가원이나 수능은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됩니다. 6월달 평가원이 끝이 아니고요. 6월달 평가원하고 9월달 평가원은 수능하고 매우 다릅니다. 재수생들은 이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얘기죠. 네. 6월달 평가원 결과, 9월달 평가원 결과 중요합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입시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수능은 아닙니다. 그렇게 준비한 친구들이 수능 때 많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시고 다만 한 가지 저희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영어를 쉽게 내지는 않을 거다. 이런 선언이 6월달 시험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평가지만 이게 참 역설적이죠. 절대평가인데 안 쉬워. 영어가. 이것만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해야 되는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영어는요, 사실은 저희가 재수하는 애들도 상담을 해보면요, 영어 공부를 안 합니다. 할 수가 없어요, 시간이. 그러니까 지금 일단 수학 공부하는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써야 되잖아요. 근데 국어도 어렵단 말이에요. 탐구도 해야 되죠. 영어 공부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학원 다니는 친구들한테는 루틴을 만들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루틴이 뭐냐면요, 점심 먹고 30분 정도. 근데 이게 진짜 힘들어요. 습관이 정말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습관 들이는 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늘 생기는 건데, 상담할 때 제가 이제 아이들한테 제일 처음 물어보는 게 그겁니다. 영어 공부 하루에 몇 시간이나 하니? 물어보면 애들이 저한테 다시 반문해요. 하루에요? 그러니까 영어 공부할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영어는요, 사실은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까를 판단을 하실 때는 저 세 가지 측면에서 먼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6월달 평가원 모의고사에서. 보통은 이제 하나가 아니고 두 가지나 또 어떤 경우는 세 가지가 다 문제인 경우도 있겠지만 한 가지의 문제가 있다면 그 방향에 맞춰서 여러분들 접근을 해가시면 되거든요. 제일 첫 번째 문제는 어휘 부족이죠. 부모님들은 잘 아시겠지만 요즘 아이들은 암기 자체를 잘 못합니다. 그리고 암기를 싫어해요. 그리고 암기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수능 이후의 자연스러운 방향이긴 합니다만은 암기를 아이들이 이제 안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핸드폰 때문이죠. 그렇잖아요. 외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뭐 전화번호를 저희가 다 외워가지고 누르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어 암기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자꾸 이제 저희한테 와서 물어보는데 단어 공부는 다른 거 없고요. 자주 보게 하시면 돼요. 틈날 때마다. 이제 저희가 아이들한테 가장 많이 해주는 건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투스다 보니까 이투스에서 나온 영어 교재 중에 워드마스터가 있습니다. 이 워드마스터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이 핸드폰으로요, 스마트폰으로 다 테스트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학원 올 때, 집에 갈 때 그걸로 이렇게 테스트 같은 것들을 자꾸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영어 단어는요 다른 거 없고요, 인출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돼요. 꺼내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이 단어가 무슨 뜻이었는지를. 옛날처럼 막 저희 때는 막 깜지 막 쓰고 그랬잖아요. 깜지 쓰고 막 뭐 소리 내어 읽고 외우면 훨씬 더 좋고 그랬는데 지금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시켜본 바로는 다 효과가 없고요. 그냥 자꾸 인출해보게, 자주 보게, 단어장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은 편리하게 볼 수 있는 앱 같은 것들 이용해서 자꾸 보는 게 사실은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요, 문제를 충분하게 풀면서 그 문제 안에 있는 단어들을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휘 부족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 학습량 부족 때문이에요. 아이들이 영어 공부를 안 하니까 자연스럽게 보는 단어들도 줄고, 그런데 아이들은 그냥 다른 장만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냥 문제를 풀고 그 문제 안에 본인이 틀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틀린 이유에 해당하는 것들을 찾다가 보면 단어 때문에 틀렸으면 그 단어를 한 번이라도 확인을 해보는 과정들이 단어 공부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암기는 두 가지로 이루어진다고 이제 보통 교육학에서는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반복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입니다. 텍스트 안에서 그 단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결국 실전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휘와 관련된 꾸준한 학습이 미비하다는 건 영어 공부 시간 자체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이어트 할 때 자기가 먹은 음식들 이렇게 적는 거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플래너에 하루에 공부한 시간들을 한번 적게 하시고요. 그 시간들을 한번 보세요. 영어 공부 시간이 얼마나 없는지. 그게 이제 어휘의 문제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나는 어휘도 조금 되는 것 같고 영어 해석도 좀 되는데 시간이 부족하다. 네. 첫 번째 원인은 문장 단위의 이해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시험이 어려워지면요,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문장이 길어집니다. 근데 긴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훈련들이 안 돼 있죠, 아이들이. 그래서 구문 독해 연습이 부족한가를 먼저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실전 문제 풀이 연습 부족은 지금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이거는 9월달 이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게 많고, 뭐 EBS에서 나온 문제집이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문제풀이 연습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릴 텐데 선택과 집중을 좀 잘하면 됩니다. 그 다음 사실 제일 중요한 거죠. 듣기입니다. 듣기. 이거부터 여러분들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듣기 영어 배점이 몇 점인지 아세요? 네, 37점입니다. 그럼 3등급 맞으려면 그 외에 읽기에서 몇 점 더 맞으면 되나요? 33점이죠. 네. 듣기 배점이 훨씬 더 큽니다. 3등급. 2등급도 마찬가지죠. 2등급도요. 37점을 다 맞고 43점만 다 맞으면 됩니다. 맞죠? 네. 그럼 43점이면 읽기에서 22문제 맞추는 거거든요. 6문제는 틀려도 된다는 얘기예요. 아예 안 풀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듣기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듣기를 자주 틀린다 그러면 듣기 공부를 하셔야 돼요. 듣기를 쉽게 나올 거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요. 금년 6월에도 그랬고, 아이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듣기가 평소보다 좀 빨랐다. 이거거든요. 그럼 왜 그렇게 되겠습니까? 틀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듣기는 지금 당장은 안 틀리더라도 꾸준하게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안정적인 영어 등급이 가능하다는 것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학습량이 부족한 거, 이 세 가지 부분을 먼저 점검하시면 되겠고요. 네, 독해 연습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부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이야기의 반복입니다. 독해의 시작과 완성은 어휘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암기를요, 공부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착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잘 들여다보시면 암기는 공부의 끝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해했다면요,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절로 암기되어 있는 거예요. 수학의 예를 들면 가장 쉽게 이해되시죠? 네. 공식을 내가 써먹으려면 공식이 암기되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많이 풀고 나면 그 공식을 이렇게 반복해서 외웠든. 그러니 이 암기라는 것 자체에 대한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고요. 이 영어 공부의 시작과 끝은 결국 어휘고, 어학은 결국 어휘에서 시작해서 어휘에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를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단어장을 많이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단어에 관심을 가지고 독해 공부를 하라는 거죠. 네. 본인이 어떤 단어의 의미를 정확하게 몰랐어요. 아는 것 같은데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러면 그걸 해설지든 아니면 해석이든 찾아보시고
그게 무슨 뜻인지를 한 번 정도 확인하고 가셔야 돼요. 반드시. 꼭. 근데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냥 해설지 한번 읽어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거를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보통은 이제 이거는 재수생들한테는 자주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국어하고 다르게 EBS 연계의 효과가 거의 미비합니다. 그러니까 간접 연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EBS 앞으로도. 그런데 이제 고3 학생들 같은 경우는 어찌됐든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학교에서 EBS를 가지고 수업을 하고 또 내신도 그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학교 공부를 충실하게 따라가는 방식으로 EBS 교재를 학습하는 것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재수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따로 이 수능 특강이나 수능 완성을 시간을 내서 꼭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3 학생들을 이렇게 푸는 것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은 기출문제죠. 기출문제 학습은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유형별로 되어 있는 문제집을 사서 푸는 게 있고요. 모의고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를 푸는 것도 방법입니다. 뭐든 상관없습니다. 일정량의 분량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심 먹고 30분 정도 몇 문제든 상관없으니까 일정량의 문제를 풀고 그 안에 모르는 단어 정리하고 해석 안 되는 문장이 있다면 그 해석 안 되는 문장들 한 번 정도 읽어보는 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장 단위의 학습 병행하라는 거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틀린 문제 안에서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틀린 거죠. 해설지 읽어보면 다 이해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워서 틀리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 안 된 문장들을 천천히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건 노트에다가 영어 문장을 그대로 베껴 써보는 겁니다. 이건 이제 저희가 하는 얘기로는 가장 느린 속도의 독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들을 노트에 옮겨서 보면 그 문장을 이해하는 훈련이 되기는 하는데 요즘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 낍니다. 그래서 CIR이 안 먹히니까. 그런데 사실은 좀 그런 식의 공부를 하고 있다면 그 공부 방법은 되게 좋은 거고요. 이해 안 되는 문장들을 만약 쓰기가 힘들다면 쓰지는 않더라도 천천히 다시 한번 해설지 보고 이 문장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정도 분석해 보는 건 필요합니다. 주어 동사 찾고 꾸며주는 말이 뭐고 여기 무슨 구문이 들어가 있는 것 정도를 보라는 겁니다. 네, 그 다음 이 문제풀이 순서는 아이들 보면은요 거의 대부분이 빈칸을 맨 마지막에 풀거든요. 왜냐하면 빈칸이 제일 어려우니까. 근데 이제 이 모의고사마다 이 어려운 문제 순서가 계속 달라집니다. 정해져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학생은 빈칸을 더 잘 풀 수 있어요. 또 어떤 학생은 빈칸보다는 순서나 문장 넣기를 훨씬 더 잘 풀 수 있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약한 부분들을 나중에 푸는 게 좋겠죠.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하지 말고 본인만의 어떤 순서들을 정할 수 있다면 그 순서를 정해서 그 순서대로 문제를 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습니다. 남들이 하는 건 무조건 하지 말고요.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이들이 이제 3페이지가 주제, 요지, 제목 이렇게 나오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럼 이제 영어 공부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주제, 요지, 제목 문제는 어렵지 않잖아요. 원래. 근데 요즘 수능 경향은요. 이 3페이지에 있는 주제, 요지, 제목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렵게 나옵니다. 그걸 단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옛날에는 첫 문장이나 끝 문장을 읽고요. 첫 문장하고 끝 문장만 이렇게 맞추면 또는 단어 몇 개만 이렇게 보면 답이 나와요. 그렇게 출제가 됐었습니다. 어려워지기 전에는. 지금 수능 문제는요. 한 문장 한 문장을 다 읽어야 돼요. 시간이 많이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3페이지도 사실은 본인의 취약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3페이지에서 문제를 계속해서 틀린다.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좋은 거는 아니지만 글을 이렇게 덩어리로 읽는 아이들이 있어요. 하나하나 또박또박 읽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친구들은 정확하게 이해는 안 되는데 문제는 좀 잘 푸는 아이들이에요. 그런 친구들이 빈칸 문제를 좀 잘 풉니다.
그러니까 아이들마다 이 글을 글을 읽는 방식이나 공부한 방식에 따라서 잘하는 영역과 좀 취약한 영역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심지어 3페이지조차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6월달 모의평가를 통해서 한번 진단을 해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한테 맞는 순서가 어떤 건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듣기를 조금 더 신경 쓰셔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듣기 학습은 뭐 다른 건 없고요. 이거를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등급이 듣기로 인해서 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모의평가에서 듣기를 틀렸다면 그 친구들은 듣기에 조금 신경을 쓸 수 있게 지도를 해주시면 좋을 거고, EBS에 보시면 수능특강의 영어듣기라는 책이 나옵니다. 그 책을 가지고 일단 시작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책이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해서 받아쓰기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쭉 그 진도에 맞춰서 EBS에서 제시해주는 진도가 있거든요. 그 진도에 맞춰서 풀 수 있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수능특강을 다 했거나 지금 수능특강을 끝낸 상태라면 그러면 이제 기출문제집 마라톤이라든지 자이스토리에서 나온 모의고사 기출문제집이 있습니다. 이제 구성은 거의 다 비슷합니다. 문제가 있고 틀린 문제만 받아쓰기 하게 돼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수능 때까지 많이는 아니고요. 일주일에 2번 정도만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제일 좋은 듣기 학습은 뭐 딕테이션이다 방금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듣기를 틀리는 경우면 집중력하고 관련된 건데, 이 집중력은 이제 사실은 애들 욕심하고 좀 관련이 있어요. 영어 시험을 보다가 보면 시간이 부족하니까요. 아이들이 자꾸 뒤에 문제를 욕심을 많이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이제 뭐 11번 문제 같은 경우가 오답률이 꽤 높은데 11번이 대화가 짧거든요. 예, 남자가 한 번 얘기하고 여자가 한 번 이야기하고 남자가 얘기하면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에서 틀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 경우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거라기보다는 뒤에 있는 문제를 신경 쓰다가 듣기를 틀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하면 수학에서 4대 문제 맞추려다가 2번이나 3번 문제를 틀리는 거라고 봤습니다. 이게 굉장히 치명적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먼저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겁니다.